자, 472쪽 가요. 472쪽.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도로라는 편 나오죠? 도로 나와요? 도로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도로. 자, 지금 무슨 법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법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도 있을 것이고 사도법상 도로도 있을 것이고 국토기법률상 도로도 있고 우리 고속국도법상 도로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도로는 무슨 도로다?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도로는 고속도로인 도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집 짓는 거 못 봤죠? 건물 짓는 거 못 봤죠? 지어서는 안 돼요. 그 도로는 아닙니다. 내용 아시겠죠? 자, 봐요. 그러면 자, 원칙 보겠습니다. 도로란 네모 딱 엮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 밑줄 두 줄 과에 동그라미 치지. 자, 여기에서 보행 또는 해버리면 안 돼요. 과 그랬으니까 둘 다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정리돼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동차도 살금살금 기어 다닐 수도 있고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4m 이상 네모 딱 엮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소요너비라 그래. 건축법상 소요너비가 되는 폭이 4m 이상이래. 4m가 꼭 돼야 돼요. 4m가 안 되면 건축행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내용 이해 가요? 이 도로가 있어야 돼. 몇 m 이상? 4m 이상. 자,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폭이 몇 m 이상이 돼야 된다? 4m 이상이 된다. 꼭 잡아야 돼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도로 밑줄 예정도로, 예정도로 네모 별표 치고 말한다. 꼭 시험 문제는 현재 나 있는 도로만을 말하며 예정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딱 나와. 맞아 틀려? 틀리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자, 1, 2번 안 읽어봐도 좋고. 자, 예외 가겠습니다. 원칙은 4m 이상이어야 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예외를 지금부터 보는 것입니다. 예외 동그라미 쳤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지형적 조건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보행이 불가능해 아니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그래, 차량 통행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행이 불가능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건축물을 어떻게 이용하냐고. 보행이 불가능하면 타잔만 이용하겠다. 타잔만 제인하고 치타가 없어서 나는 이용 못하겠네. 이건 되는데.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밑줄 딱 긋고 해석은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형적 조건을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 밑줄.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골목길 생각해야 돼요. 느닷없이 계단 나오는 거. 머릿속에 그려져요? 허가권자가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한 구간에 너비 3m 이상입니다. 자, 너비 3m 이상 동그라미 딱 치고 원래 몇 m 이상이 돼야 돼?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차량 통행은 안 되지만 너비가 폭이 3m 이상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도로예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관악구 신림동에 가면 골목길이 쭉 나 있어요. 그러다 느닷없이 계단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폭이 3m 이상이 되어지면 우리 관악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리돼요? 네. 자, 막다른 도로 갑니다. 막다른 도로는 소방법 관련 건축법 기준입니다.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에 따라 다음 각각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입니다. 자,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에서 2, 3은 6 한번 잡아가 보는데요. 2m, 3m, 6m에서 2, 3은 6.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4m다. 이렇게 나와주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방법 관련 이 건축법 기준이에요. 이 도로에 반드시 대지가 있다 하면 2m 이상 접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2m 이상 접해고 도로에 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도로가 나오는데 막다른 도로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원래 대지라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렇게 대지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근데 이 골목길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갑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 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막다른 도로가 나오는데 이게 10m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도로 폭이 이 폭이 말이죠. 반드시 2m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접도음에서 좀 이따 공부합니다. 2m 이상 접하자.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갑이 이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10m 이상, 그 다음에 35m 미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런 골목길에 있어 이 길이가 중심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폭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면 3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폭이 3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요게 막다른 도로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이게 35m 이상이 되어지면 35m 이상이 되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도로의 폭이 이 폭이 요 폭이 6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소방법 관련 이 건축법 기준인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소방차를 갖다가 여기다가 큰 길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게 호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화재 진압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게 35m 이상이 되어진다면 직접적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이제 6m 이상의 폭을 가지고 나야 된다. 이 내용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조그마한 소방차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뭐 아무튼 4m 이상의 폭을 가지고 나오면 되죠. 자, 2, 3은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좀 보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이렇게 나오죠. 도로 지정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지정에 동그라미 치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가로 2번. 도로의 폐지 변경 나와요. 자, 도로의 폐지 변경에 밑줄 그어놓고 폐지에 동그라미 딱 쳐요. 도로를 지정할 때와 폐지할 때 뭐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도로 지정을 보면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공고하려면 지정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정 공고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자고 나와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 밑줄 거예요. 자, 이해관계인은 누구? 472쪽이에요. 제일 밑에 472쪽. 이해관계인은 누구예요? 길 지나간 사람이요? 그러면 2년 전에 그 짜장면 배달하신 분 찾아가지고 동의 어디 해야 돼? 토지 소유자를 얘기해. 우리 실무 나가면 누구의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 있다, 또는 그런 것 등이 경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밑줄 건축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예외적으로 도로를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동의 얻지 않고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오른쪽 위에 폐지를 할 때는 절대 심의라는 말이 등장 안 해요. 여기에 폐지의 심의가 들어가면 틀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어느 때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동의 얻지 않고 지정하는 것이냐? 오른쪽 맨 위에 1, 2번 묶어놓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해외거주 밑줄, 자, 2번 가겠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 밑줄 그어요.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 사실상 통로, 밑줄 그어요. 자, 해외에 거주한다,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꼭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내용을 써놓고 폐지할 때 심의 거쳐서 폐지한다, 이 내용을 써놔. 그러면 틀리죠. 밑에 폐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지 변경에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끝. 여기에 심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폐지할 때는 심의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내용 됐어요? 폐지할 때는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도로관리대장 밑줄 한번 그어놓고, 허가권자는 밑줄
끝에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자 밑줄. 자, 도로관리대장 허가권자가 작성 관리하는 거구나. 뭐 요 정도. 자, 그 밑에 접도 의무 나오죠? 여기서 2m 이상 접하자 이 내용이 나와요. 접도 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밑줄 긋고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자, 대지는 반드시 몇 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하지 아니하면 이 대지는 뭐라 그런다? 건물 지을 수 없는 맹지라고 한다. 내용 됐어요? 반드시 건물 짓는 땅은 몇 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내용 됐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대지는 말이죠. 4m 이상 도로에 접해다 이렇게 나와. OX. X라니까. 2m라니까. 4m를 또 어디서 공부했거든. 4m가 어디서 나와요? 도로 폭, 도로 너비가 4m라는 거. 접하는 건 2m야.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건.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접해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나올 때 팔 부러지고 저녁에 들어갈 때 다리 부러지고 다 부러져 버리고 몸뚱아리밖에 안 남는 게 일주일도 안 돼. 자, 거기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요. 반드시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1, 2, 3 딱 묶어놓고 예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건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호 보세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밑줄 긋고. 자, 2번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밑줄. 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밑줄. 자, 유원지 등에 있어서 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이 1번과 2번을 동시에 잡아갑니다. 그냥 출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지등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큰 틀로 공지등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등과 접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농막 밑줄 그어놓고 농막은 논밭 한가운데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때는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다. 자, 잠깐만. 우리 공지등과 접해가지고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 말 이해해요? 그런 건축물 봤어요? 공지등과 접해가지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니까? 원래 반드시 건물 짓는 땅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거든. 근데 도로에 접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올라왔다고? 그런 건축물 봤어요? 봤다 그러니까. 그래, 유원지 그런 데서 봤어? 너는 어때 꼭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만. 유원지 등에 가면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한 게 있죠? 네, 좋아요. 신도시 가면 이런 데가 나와. 제가 이제 일산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거기 가면 대화 먹자골목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해. 일산에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가지고 아무 택시나 잡아 타가지고 대화동에 먹자골목 갑시다 하면 쫙 가요. 알아서. 유명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대진고야. 대진고인데 이쪽에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이쪽으로 킨텍스 쪽으로 가는 거고 대화요. 후곡마을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대화 먹자골목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소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0m 폭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게 완축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축 녹지. 녹지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뭐 했냐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쭉 들어왔어요. 그래서 1층을 음식점으로 쭉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집들이. 그러면서 이면도로가 8m 이면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도로가 뭐 2차선으로 그어진 건 아니고 그냥 골목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차 받쳐 있고 그래요. 자, 여기가 이제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8m 도로에.
이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도로에 접했으니까 허가 나오죠. 이 건축물이에요. 도로에 안 접혔어요. 그죠? 반드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이 도로에 접해야 되거든. 도로에. 이렇게 생긴 대지가 있으면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2m 이상은 접해야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근데 이게 안 접혔어요. 이게 안 접혀 있다고. 근데 이게 건축허가가 났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쭉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입에 전혀 공지등과 접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니까. 쭉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출입에 지장이 전혀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이냐면 용두동 신할머니 쭈꾸미집에 쭈꾸미집. 줄 서서 먹어. 마누라가 한번 가자고 해서 줄 서서 먹었네. 나도 한 번 가고 말아버렸어. 나는 맛없던데. 자, 저런 경우들을 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474쪽. 자, 474쪽을 보면 재료의 강화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별표 딱 치고. 별표 딱 치고. 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밑줄 그어놓고 20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공장의 경우는 몇 천? 3000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죠. 자, 밑줄 그어요.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제외. 쭉 밑줄. 요거는 제외됩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됩니다.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밑줄 4m 이상 접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고 6m 동그라미 치고 4m 동그라미 쳐요. 264로 갈 겁니다. 따라서요. 264 2000제곱미터 이상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자. 264 246으로 가보면 안 돼요. 264요. 264 공장은 364. 공장은 364. 자, 여기에요. 여기서 규모가 큰 건축물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4m 이상 접해야 된다니까. 이게 4m 이상. 몇 m 이상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자, 건축선 갈 겁니다. 건축선. 건축선의 의의 이렇게 나오죠. 건축선이란 밑줄 긋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합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에 밑줄 그어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여기서부터 건축행위를 해라 해서 딱 선을 그어주는데 그 선이 뭐다? 건축선. 자, 건물 짓는 선을 뭐라 그런다? 건축선. 내용 됐어요? 자, 건축선의 지정. 원칙 동그라미 치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 건축선은 건축선 동그라미 쳐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밑줄 긋고 별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뭐다? 경계선으로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자, 시험 문제가 건축법령상 건축선은 대지와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OX. X죠?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뭐다? 도로. 도로와 대지,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거기서 건축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해 가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 이거 짧다 그랬나? 여기서밖에 못하네. 저기를 갈 수가 없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여기서밖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멀리 가네. 아, 여기까지 오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네. 여기까지 오잖아. 도로예요. 도로.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자, 갑의 대지가 있고 을의 대지가 있어요. 갑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했어요. 아무렇게나 서서 그래도 그냥 금방 그래도 차대고 그린 것처럼 잘 그리니까. 누워서도 가능해. 엎드려서도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자세가 불안정해도 내가 할 수 있어. 자, 봐요. 건축행위를 지금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노란 건축물로 지으라는 거야, 빨간 건축물로 지으라는 거야? 어떤 건축물로 지어야 돼요? 눈치라도 있어라 좀. 너는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 쳤잖아. 노란 건축물로 지으라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자고. 도로지죠. 이게 대지라고. 여기에 경계선, 이 경계선이 바로 뭐다? 건축선이라니까. 건축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 건축선은 뭐와 뭐의 경계선이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 내용 됐나요? 어떻게 대답이 어떻게 좀 시원치 않다? 깨름직해? 왜 깨름직해요? 그대로 했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거 도로에 접했잖아. 도로에 접했잖아 저거. 그러니까 도로에 접했잖아. 2m가 아니라 한 50m 된다 야. 보니까 됐어요. 왜 근데 상당히 찝찝해하는 분위기야? 왜 찝찝해해? 한번 찝찝해해봐. 왜? 뭐가 문제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도로를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예? 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금살금 도로 부지까지 해서 내가 집 지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로의 표지석이라 그래요. 이렇게 신시가지를 가면 정확히 이런 것 등에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묻혀져 있어요. 이거 보았어요? 이거 묻는 곳 봤어요? 근데 조금 구시가지는 이걸 그냥 콘크리트로 쫙 해버렸어요. 자, 오늘 나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해서 눈이 어두우신 분들도 밤에도 보여요. 밤에도 구분이 가능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계석이에요. 이 도로의 경계석이 묻혀 있다니까. 경계석이. 우리 조금 어디 가다 보니까 시장통 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이 나온단 말이야. 사과 다란이를 그 안쪽으로 집어넣어야지 밖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 물겠습니다. 사진 찍어요. 이런 모습 봤어요? 바닥 해야지. 그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도로 부지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부지를 침범했다는 거야. 자기 땅에서만 장사하라는 거야. 밖으로 나오지 말고. 이거 많이 볼 거야. 시장통 가면. 이 도로 경계석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여기에 경계석이 쫙 묻혀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쫙 또 도로 경계석이 붙여 있어.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갑니다. 차들은 여기를 가고 여기를 와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여기 인도에 인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도로 부지는 어디 이걸 도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지어죽겠네 이러면. 안 지어주고.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도로라 그럽니다. 내용 이해 가요? 도로 부지를 왔다 갔다 해야지. 만약에 내 땅 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봐.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봐. 가만히 있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가자마자 도로 부지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확인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또 나갈 때는 수업 끝났다가 어서 가자. 여기에 나무가 심어진 부분이 있죠. 나무가 심어진 부분 바로 밑에 보면 이게 붙여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여기 나무 있잖아요. 여기에 확인하라고. 거기까지가 도로 부지야. 내용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외 갑니다. 예외. 소요 너비 미달 도로 이렇게 나와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밑줄 긋고 소요 너비 네모 몇 메타라 그랬어요 아까? 또 그런다. 4m지. 4m짜리고 2m짜리고 구분해야 된다니까. 그럼 그것이 몇 개나 된다고 구분을 못해. 4m 도로 폭은 4m고 너비가 접도 음어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자는 말이요. 징그러 그걸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맞출 확률은 50%인데 자, 4m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의 동그라미 중심선이요 경계선이요 중심선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 밑줄 두 줄 소요 너비와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러면 4m의 2분의 1이란 뜻이지. 몇 메타야? 그렇지. 소요 너비만 확보하면 되니까. 자, 2m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밑줄 그어요. 해놨어요. 자, 2m 도로입니다. 2m 도로야. 2m 도로인데 자, 갑이라는 자와 을이라는 자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갑과 을이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축법상 도로는 폭이 4m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추산도. 그죠? 4m를 확보해야 돼요. 따라서 양쪽으로 후퇴해 들어가니까 중심선에 섭니다. 중심선. 이 중심선에서 중심선이죠. 양쪽으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입니다. 그럼 몇 메타? 2m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요 너비의 2분의 1입니다. 소요 너비 2분의 1. 몇 메타? 2m. 요걸 후퇴한 이 선을 갖다가 이 선을 뭐라 그러냐?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뭐라 그런다?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어라 이 말이죠. 여기에 지어라 이 말이야. 여기에 지어라. 여기에 건축행위를 여기에다 해라 이런 데요. 따라서 을도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건축행위를 해라 이런 데요. 이렇게 건축행위를 해라. 3D 강의. 드론기 띄워봐. 뜨뜨뜨뜨뜨 입체적으로 보여. 3D는 TV도 엄청 비싼 강의다. 비싼 강의. 본드 좀 가져. 누가 없어요? 가정학습 하실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나와 계셔. 자, 봐요. 자, 이 부분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도로에 있어서의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있어서 수평거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자,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됐어요?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이 대지 면적을 가지고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뜻입니다. 내용 돼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 나왔느냐? 여기까지. 갑의 대지가 가로 세로가 10m이고 정사각형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갑의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갑의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랬어요. 얼마? 몇 제곱미터? 옳지. 90제곱미터. 90제곱미터. 90제곱미터 돼요? 무조건 이해하라니까. 보세요. 소의 넓이 2분의 1이죠. 2m씩 구태야죠. 2m의 정중앙이니까 1m죠 이게. 이게 1m죠. 이게 1m고 이게 1m 아니요. 1m니까 이 면적이 10제곱미터 아니요. 그래요? 전체가 100제곱미터 아니요. 10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 뺄 거 아니요. 제외하니까. 그러니까 90제곱미터가 되어집니다. 내용 돼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아있느냐. 갑의 대지 면적에서 건폐율 50%를 이하를 적용할 때 최대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이 얼마나? 이게 남아있어요. 얼마? 45제곱미터. 한 번 더 응용 들어가는 거. 이게 남아있다. 시험 문제로. 됐어요? 네. 자, 그 도로에 계속합니다. 두 번째 줄 끝에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에서, 자,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에서 밑줄 그어야 돼요. 대지가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고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이죠. 머릿속에 그려져요. 경계선에 동그라미 쳐요. 여기는 경계선이야 중심선이야? 경계선이죠. 소요 너비 네모였고, 소요 너비요. 소요 너비 2분의 1이야.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밑줄 그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나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잊어서는 안 돼요. 한쪽에 경사지, 철길, 선로부지 등이 있어요. 하천 이런 것 등이 있어요. 도로 한쪽에. 자, 도로입니다. 2m 도로예요. 도로가 있는데 갑에 있어서의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죠. 확보를 해야죠. 이쪽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따라서 잘 보세요. 중심선이 아니에요. 이경계선이 아닙니다.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대지가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고. 이해 가요? 경사지 등 이 철길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야. 소요너비의 2분의 1이야. 소요너비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몇 m? 4m. 후퇴한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갑은 이때 건축행위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해. 여기에서. 내용 이해가요?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야. 자, 도로의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에요.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아,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가 10m씩인 정방향의 정사각형인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은. 이랬을 때 갑에 있어서 대지 면적은 얼마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지금 현재 얼마? 80이죠? 그렇죠? 자, 이게 2m니까 소요놈이 4m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2m는 말이지. 이게 2m니까 2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빼야 되니까 80제곱미터가 되네. 자, 뭐가 시험 문제 남아있느냐? 갑의 대지 면적에서 용적률 200%를 적용할 때 최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냐 그랬어요. 얼마? 200%! 160. 2배. 뭐가 또 어려워서?
200%면 몇 배냐 이것만 하면 돼. 액션까지 몇 배냐 이것만 하면 돼. 공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몇 배냐 이것만. 200%는 몇 배? 2배. 80%는 몇 배? 0.8배. 맨날 그것 가지고 했는데 모르면 또 어떻게 해? 그게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다. 자, 오른쪽 기억합니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입니다. 도로 모퉁이 다음에 건축선 써놔야 돼요. 가각전제라는 뜻입니다. 자, 너비 8m 미만의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도로 모퉁이의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서 어차피 이해 안 가니까 다른 생각해요.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다른 생각 하기도 전에 일 끝나버렸네.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맙니다. 그 이해가 어떻게 돼?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해당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도 어쩌고 저쩌고 4, 3, 3, 2, 3, 2. 아무리 외운다고 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해서 외운다고 해도 안 이어지고 커닝페이퍼를 만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 단방에 입력시킵니다. 이걸 얼마만큼 강의를 잘하는 건 이 강의 들어보면 알아. 이제 야, 너 침 튀면서 비웃으면 안 돼. 한 시간에 잘하면 몇 번을 하셔요? 내가 여러 번 했냐? 그게 가르치겠죠. 아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몇 번 오고만 그림 잘 그린다. 그래. 맞아. 그랬구만. 하도 뭐 잘한다는 사람이 없은 게. 어떻게, 근데 너는 눈을 쌍심지를 켜고 야단이냐, 지금? 자, 봐요. 선생님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교차점이라 그래. 교차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 도로의 경계선이 이 선이라고. 이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거리를 후퇴해 가지고 두 점을 딱 찍어. 그래가지고 딱 있는단 말이지. 이 부분이 건축선이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건축행위 해야 돼. 이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기서부터 지으면 안 돼. 지금 이 내용이거든. 다시 한번 교차점에서 이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거리, 두 거리를 딱 점을 찍어. 후퇴해서 이걸 연결한다고. 이게 건축선이다. 이런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이제 건축선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건축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어야 돼. 여기서부터 지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지어야 되고. 이게 건축선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 면적 있잖아요. 이 부분 면적도 중요한 거 이거야. 대지 면적에서 옳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길에 난 뿔을 제거하자 이런 내용으로 가각전제라 그러는 거야. 우리 전제가위, 전지가위라는 말 하죠. 나뭇가지를 자르는 가위, 잘라내자 하는 거거든. 전제가위도 맞고 전지가위도 맞는 거예요. 이게 가각전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도로가 교차할 때 가각전제 이걸 적용받는 거냐 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이 가각전제라고 모퉁이 건축선을 적용받는 건 반드시 도로 폭이 건축법상 도로는 몇 메타? 4m 이상 4m 이상 8m 미만에서만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요. 이 도로폭이 60m 도로야. 우리 여기 같이 뭐 80m 도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데 80m 도로고 이런 데가 막 60m 도로다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도로에서는 모퉁이 건축선을 적용받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가지고 약국 자리가 있는데 약국 아저씨 오늘 내가 건축법의 건축선을 배웠는데 여기까지 바카스 정확히 거기 쌓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잘라내야 돼. 내가 보니까 여기까지가 딱 돼.
그렇게 말하면 너 일로 와봐. 뭐 좀 바카스하고 정신 차리는 약을 줘요. 반드시 여기에서만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각은 뭐냐면 이 각도를 내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외각이라고 그러고, 이 내각이 120도 미만에서만 적용받는 거야. 120도 미만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데 가가지고 여기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사장님 여기에 깎아내야 되는데 너 일로 와. 빵 좀 깎고 가라.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잘 보세요. 포인트를 여기서 입력을 시켜버릴 거니까 이거 안 이어진다고. 잘 보면 전부 다 이상 미만이 나와요. 이상 미만, 상미 이렇게 나오지. 이하 초과가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잘 봐봐. 90도 이하가 아니고 미만 이렇게 나와야지. 상미만 나오니까. 이상 미만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90도 이상 120도 이하야 미만이야. 그렇지. 상미만 나온다고. 상미 이렇게. 상미만 나와. 상미만 나와. 상미만 나와. 상미. 잘 봐야 돼요. 제가 4m 이상 8m 미만에서만 적용되는데 이걸 2m씩 자를 거야. 자, 그러면 2m씩 자르면 4m 이상 상미니까 6m 이하야 미만이야. 상미만 나온다니까. 미만 이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6m 이상 8m 미만이야. 내용 이해가요? 상미만 나온다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이걸 작은 도로라고 칭할 거야. 이걸 큰 도로라고 칭할 거야. 우리끼리 약속 들어가는 거야. 쓰지마. 쓰는 시간 드릴게.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어. 큰 도로 하든지 작은 도로 하든지 순서 상관없다. 순서는 큰 하든지 작 하든지 상관없어요.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5m 도로는 이 도로가 폭이 5m다 이렇게 되어지면 작은 도로야 큰 도로야? 그렇지. 여기 해당이 되지. 다시 이 도로 폭이 7m다 하면 큰 도로야 작은 도로야? 그렇지. 큰 도로에 해당이 된다고. 순서는 상관없어. 여기까지 정리돼요? 잘 봐요. 이게 악기 중에 어떤 악기야? 이 악기가 캐스터너치지. 짝짝이지. 짝짝이 모형은 이게 짝짝이 모형이야, 이게 짝짝이 모형이야. 왼쪽 거가 돼, 짝짝이 모형 오른쪽 거가 돼. 짝짝이 모형이 왼쪽 거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짝짝이 모형이잖아. 이게 쭉 벌어진 게 짝짝이 모형이야? 이게 아니 이렇게 되어야 이걸 간드러지게 노래하지. 손바닥 안에 짝짝이를 넣고 홍콩의 밤거리 이걸 간드러지게 하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홍콩의 밤거리 박자 놓치잖아요. 그게 스타카토야? 스타카토? 아니 여기다 놓고 간드러지게 해야지. 홍콩의 밤거리. 여기서 뒤집어지는데 안 뒤집어지고 있네. 잘 봐. 짝짝이 모형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짝짝이 모형이야. 내용 이해가요? 90도 미만이 짝짝이 모형이라고. 내용 됐죠? 이건 짝짝이 모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90도 미만에서는 짝짝이로 가요. 이렇게 짝짝이. 작은 도로와 작은 도로가 교차하면 순서 상관없어요. 2m 후트입니다. 작은 도로와 작은 도로 짝짝이로 가는 거야.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강호동 나와가지고 짝짝이로 뭐 쿵쿵 따라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큰 사입니다. 4m 호트야. 이 도로 순 상관없어요. 큰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4m 호트입니다. 4m 호트. 4m 호트. 내용 돼요? 자, 이 사이는 큰 작이 됐든지 작큰이 됐든지 사이 중간은 3m입니다. 자, 따라서요. 짝짝이 큰 사, 짝짝이로 큰 사, 중간은 3m. 순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시 짝짝이로 큰 사, 중간은 3m. 오른쪽입니다. 이건 짝짝이 모양이 아니죠. 짝짝이 모양이 아닌 경우에는 큰에서만 3m가 나오고 모두 큰 작, 작, 큰 작, 작 모두 2m입니다. 내용 됐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제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저거 보지 마. 이제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여기. 아, 저거 보면 안 된다니까. 이제 입력됐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자, 봐요. 여기 봅니다. 자, 이게 7m 도로예요. 이게 7m 도로입니다. 이게 70도예요. 이게 110도입니다. 잘 보세요. 저거 보지 마. 도표 보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짝짝이 모양이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오른쪽이 짝짝이야, 이게. 그죠? 짝짝이로 큰 사, 중간은 3m야. 큰 도로 순 상관없어요. 큰에 걸립니다. 몇 m 호트에? 그렇지. 교차점으로부터 4m 호트입니다. 교차점으로부터 4m 호트예요. 두 점을 이은 선, 이 선이 건축서입니다. 내용 됐어요? 다시 갑니다. 짝짝이 모양 아니지? 아닌 경우는 큰에서만 몇 m? 3m. 나머지 모두? 그렇습니다. 뭔 공부냐고, 뭔 공부야. 3m죠? 3m 이렇게 후퇴하는 거야. 두 점을 이은 선, 이 선이 건축서입니다. 내용 됐어요? 저거 보면 안 돼. 여기 보라고.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의 도로가 5m입니다. 이 부분의 도로폭이 7m예요. 자, 이거 110도입니다. 이거 70도예요. 이거 하기 없기? 이거 이렇게 봐야 되나? 칠판을 돌려드릴까? 자, 짝짝이 모양이 왼쪽 거요, 오른쪽 거요? 왼쪽이 짝짝이 모양. 아시겠어요? 순 상관없다 그랬어요? 큰 작, 작, 큰 상관없습니다. 자, 교차점으로 몇 메타? 몇 메타? 3m. 중간은 3m라고 했잖아. 이것이 건축서입니다. 다시 짝짝이 모양 아니죠? 큰에서만 몇 메타? 3m. 나머지 모두 몇 메타? 2m.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2m씩 후퇴한 두 점, 이걸 이은 선을 건축서이라고 합니다. 내용 됐어요? 다시 가요. 다시. 자, 80도, 100도입니다. 100도. 자, 5m, 5m라고 하죠. 5m. 작은 도로예요. 짝짝이 모양이 왼쪽 거다, 오른쪽 거다? 왼쪽이 짝짝이. 따라서 몇 메타? 그렇지. 2m. 자, 여기는 몇 메타? 무조건 다 2m라니까. 큰에서만 3m고 짝짝이 모양 아닌 거. 2m. 뭔 공부냐 이 말이야. 한 방에 입력시켰어. 그렇지. 박수 나와야지. 이 정도 대한민국의 공법 강사 중에 이 정도 가르치는 강사 있나 보라고. 에? 나도 이걸 놀래요. 내가 이걸 노량진 행정구시 학원에서 만들어낸 건데, 전철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를 모르겠어. 아, 진짜 그렇습니다. 나 이거 만들어내면 못 만들어내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이거 뭐 특별한 뭐 영감이 있었으니까 그때 만들어냈지. 지금은 이거 못 만듭니다. 제가. 야, 무궁화 무궁화 과자라도 하나 줘봐라. 아니, 진짜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래.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 특허내야 돼. 한 방에 입력됩니다. 다 입력됐어요, 이게. 지금 못 만들어요. 이런 영감이 없어요.
한참 15년 전에 제가 노량진 행정고시학원에서 강의할 때 만들어낸 겁니다.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걷는 게 굉장히 두뇌가 명석해지는 걸 나는 느껴.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 멍청해져. 근데 제가 걸었거든요. 걸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막 아이디어가 탁팍 떠오른다니까. 걷는 게 그렇게 좋아. 제가 만들어냈던 거 이거 뭐 예전에 뭐 물빵 나오는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 되더라고 이게 머리가. 자, 그 밑에 지정건축선 봐요. 지정건축선 나오죠?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해만 좀 하게요. 이 도로가 60m 도로예요. 큰 도로거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노후불량 건축 어떤 건물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건물이 들어와 노후불량 건축물이야 이게.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낮은 건축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지었는데 이게 높게 들어온 건물을 볼 거야. 선생님들 이 지정건축선은 어느 도시에나 100% 다 지정돼요. 이걸 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개방감 확보 차원에서 여기도 다 지정이 됐어 지금. 여기에도 여기에 우리 학원 앞에도 오늘 보면서 나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둘이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어머 여기서는 6명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나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둘이 손잡아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이런 경우들 봤어요 흔히들? 예,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쭉 건축선이 여기니까 여기서 쫙 지어져야 되는데 일부 후퇴해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있다고. 이 건물을 보면 무조건 새 건물이야. 그러면 이 건물 지을 때 여기서 지어야 돼. 여기서 딱 맞춰서. 이게 바로 뭐냐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권자가 이 4m 범위 이내에서 1m면 2m, 3m, 4m, 2m, 뭐 4m면 4m, 4m 이하의 범위 내에서 4m까지 별도로 지정한다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지정건축성이라 그래. 이걸 내용 이해 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만 지정건축선에서만 이 부분 있잖아요. 도로 경계선하고 건축선하고 이 부분은 이게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이게 한 군데만 지정건축선에서만 포함돼. 이 경우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이게 갑의 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지정건축선이 지정이 된 거예요. 이게 절반이 이게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건폐율을 갖다가 50%를 적용하라 하면 여기에 꽉 차게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제외한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에서 50%를 지어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가? 그 말이야 이게. 여기에서만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꼭 잡아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건축선. 건축선 지정 나오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긋고 허가권자는 이렇게 써놔야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4m 이하 동그라미 치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이걸 지정건축선이라 그래. 사전 공고 나오죠? 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위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 자, 30일 이상 공고 밑줄 긋고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의견 제출 밑줄 긋고. 자, 잠깐만. 30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 듣자. 이런 내용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지정건축선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소유노비에 미달해서 건축선이 정해질 때 이런 내용에는 30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 듣자 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지정건축선에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나오죠? 자, 수직면은 월성금지 나오는데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밑줄 다만 동그라미 치고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요.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런데 이게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막 넘어가지고 거실 용도로 활용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지정 부분, 담장 부분만 지표 아래 부분이 넘을 수 있다는 뜻이지 막 거실 만들어가지고 땅속으로 막 활동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 이 그림 보면 안 돼. 그래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그리는 그림을 봐야 돼요. 이걸 절대 다른 그림 보아서는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개폐시 월성금지 이렇게 나와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야. 4.5m 이하 동그라미 치고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에 4.5m 이하는 주로 이렇게 여다지로 해놓은 게 아니고 미다지로 했어. 이렇게 여다지로 하면 안 돼. 미다지로 이렇게 해야지. 내용 됐어요? 자, 오른쪽 11번만 문제 풀고 좀 쉬죠. 예. 대지 도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자. 264 공장은 364 그죠? 공장은 364 3000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자, 2번 가보면 끝에 쓰레기 등이 있다면 집안계량 밑줄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맞죠? 3번 군수는 동그라미 치고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이하 밑줄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가로 열고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이렇게 되죠. 4번 담장의 지표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자, 5번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밑줄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밑줄 거예요. 자,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규모 상관없어요. 제가 규모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규모 상관없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주택법 갈 거야. 좀 쉬었다가.